과거 무조건 해외의 의료 제도를 선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국가가 세금으로 진료비를 부담하는 영국의 공짜 진료를 롤모델로 삼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왜 영국처럼 하지 못하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와 기술은 독자적으로 빠른 발전을 거듭했고 우리나라만의 의료 제도와 보장 시스템, 치료법까지 개발되어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부러워할 정도로 의료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요. 실제 우리 국민들이 부러워하던 영국의 의료 체계는 현재 병상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400명씩 나오고 있고 진료를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총 12만 명이 넘어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던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건강보험은 가히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나 당일에 긴 대기 없이 저렴한 가격에 쇼핑하듯 1차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쉽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은 매우 우수하게 여겨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직접 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건강보험을 배워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무려 4,5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무보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죠. 그런 만큼 직접 한국에 방문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은 외국인의 사례는 해외 언론에서 꾸준히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6번이나 척추 수술을 받았지만 차도가 없고 사실상 치료가 불가하단 말에 좌절하던 영국 여성이 런던 주치의의 권유로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 병원을 방문했다가 한국 의료진이 치료에 성공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이목이 집중되는가 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한 외국인이 한국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법을 공개해 국내외 여러 방송에 소개되는 등 충격을 주기도 했죠.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70대 여성 머린 스미스 씨는 절망에 빠졌었는데요. 척추 질환에 협착증까지 발생해 팔, 어깨뿐 아니라 두통까지 전신에 통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무려 6번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실패로 이어져 그녀의 증상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그렇게 무려 10년 동안이나 지독한 통증에 시달리던 그녀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자 세상이 무너진 듯 좌절하고 말았죠. 영국 병원에서는 고통에 힘겨워하는 그녀에게 또다시 재수술을 권유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의사가 권유한 수술법은 흉추 디스크를 잘라내거나 몸통을 절제하는 대수술로 여러 차례의 수술로 몸이 약해져 있던 그녀는 이에 큰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계속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쉽사리 재수술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녀의 주치의이자 세계적인 척추 의사 마틴 나이트 박사가 한국행을 권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듣게 된 그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해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간 그녀는 한국 의료진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국에서는 흉추 디스크를 잘라내고 절제하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 의료진은 그녀에게 전신마취조차 필요 없는 최첨단 치료법이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절개 없이 몸통에 8mm의 아주 작은 구멍을 내고 미세 현미경으로 수술을 한다는 것이었죠. 수술이 끝난 다음 날 그녀는 병실에서 웃고 있었는데요. Hello, my name is Maureen Smith and I'm from England. It became, my neck has been becoming worse and life was becoming very, very difficult. So I'm here. But again, it's nothing like it was before. And I can't thank everyone here enough. They've been wonderful, really wonderful. I think the doctors are wonderful that I've seen, absolutely wonderful. They've treated me like the Queen, and I'm just so glad I've come. I wish more people could come here, because people are suffering in England. 머린 스미스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고 푹 잤다며 기뻐했는데요. 그녀는 3일 후 퇴원해 고향인 영국 런던으로 돌아갔고 한국과의 원격 진료를 통해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생겼다며 한국 의료진의 소감과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에 방문했지만 저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미 수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였고 상황이 악화되어 매우 까다로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호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수술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야 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수술로 약해진 몸에도 가능한 기술이 놀라울 뿐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던 순간에 만난 이상호 박사님은 제게 은인과 같습니다. 저처럼 병이 재발하거나 치료에 실패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 병원을 알고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세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영국에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환자를 우수한 첨단 기술로 전신마취조차 없이 손쉽게 치료해낸 우리 의료진이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얼마 전에는 한국의 의료제도를 악용하고 그 방법을 영상으로 공유하기까지 해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从自愿改为强制，冯老师血汗钱全都勾这个保险了。不过老师也不会白白把这钱交给保险的。经过前期研究， 그래서 한국 건강보험료를 200%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 경기도에 있는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하고 난 영수증입니다. 몇백만 원이 들었을까요? 잘 보시면 다 합해서 38,500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아파도 한국으로 갈 때까지 참았다가 한국 치과로 가세요. 한국 치과에선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공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조사해봤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한 중국인 유학생이 촬영한 것으로 2만 명의 팬을 보유한 그녀는 한국의 건강보험을 하오양마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오양마오는 양털을 뽑는다는 뜻인데 의역하면 거저먹는다, 본전 뽑자 등의 의미입니다. 즉, 한국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자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국내외 여러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외국인 건강보험은 이용률이 적어 대부분 국가의 외국인들에게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유독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만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비를 타간 외국인은 중국인이 유일했죠. 심지어 중국인 2명은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무려 1,106건의 진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일부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족을 한국에 입국시킨 뒤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바로 출국시키는 악용 사례까지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하니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수한 우리의 의료제도를 잘 보완 정비하여 좋은 혜택들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타인으로 인해 불쾌함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뉴스 보도를 살펴보면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 투성인데요.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는 뉴스 특성상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전 세계 사람들의 분노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적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전 세계인들의 부정적 경험 지수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최근 15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최근 자주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나 보복운전 등을 예로 들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총기 허용을 하면 매우 위험할 것 같다고 흔히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분노를 잘하고 다혈질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한국인들은 얼마나 분노하고 화를 잘 내는 걸까요? 세계적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분노를 하는지 조사했습니다. 15세 이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 나라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인원을 조사했죠. 과연 한국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다혈질이며 분노를 잘하는 나라로 뽑혔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포함 가장 화를 잘 내는 탑5 국가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혈질이며 화를 잘 내는 국가로 세계 5위를 차지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을 기점으로 국민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2021년 이전에는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이 탈레반을 억제하고 있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거나 농업, 교육 등 사회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에 아프간 국민들은 사회 보장을 받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2021년 8월경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아프간의 수도 카불은 순식간에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했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후 탈레반은 정권을 잡았고 아프가니스탄은 무장 세력의 통치를 받게 되었죠. 탈레반의 통치하에 양성평등을 비롯한 개인의 자유는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으며 숙청과 공포 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아프간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아프간에 각종 제재를 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 생활, 경제 등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않는 만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무려 41%의 사람들이 전날 분노를 많이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처참한 상황에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분노가 세계 5위 정도라고 하니 그보다 많이 분노하고 더 다혈질인 국가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는 몇 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화를 잘 내는 국가 4위는 바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산유국으로 쏟아져 나오는 석유 덕에 교육, 의료, 기본 생활비 등 각종 편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달리 미흡한 정치력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력난으로 폭염에도 선풍기조차 못 틀 정도인 만큼 이라크 국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죠. 게다가 2016년에는 유가 폭락을 겪고 이후에는 이라크 범죄단체의 난동과 내전으로 국토의 거의 절반 이상이 전쟁터가 되어버리면서 국가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았는데요. 이라크 국민들은 생활고는 둘째치고 당장 안전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인 만큼 이라크에서는 46%의 사람들이 전날 분노를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3위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이웃국인 아제르바이잔과 매번 피 터지는 분쟁을 겪어오고 있는데요.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의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로 분리 독립을 추진해 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2020년 러시아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전쟁이 끝나는가 싶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의 평화유지군이 철수하게 되자 아제르바이잔이 곧장 아르메니아를 침공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아르메니아에서는 러시아를 뒤로하고 미국과 EU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되는 전쟁 위험으로 인해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르메니아에서는 무려 46%의 사람들이 전날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세계에서 2위로 분노가 많은 국가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인들은 대체로 진지하면서도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이어진 화폐 가치 폭락과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치솟는 물가와 민생고에 더불어 지난해에는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튀르키예 국민들은 분노뿐 아니라 슬픔과 스트레스도 상당한 수준으로 겪고 있다고 하죠. 이에 튀르키예에서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튀르키예는 1999년 이후부터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지진세를 신설하고 이때까지 세금을 걷어왔지만 지난해 터키 대지진 당시 부실한 재난 대비 정책과 미흡한 구조 작업을 보여 많은 국민들이 세금 사용처에 의문을 가지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날 분노를 느꼈다고 답한 튀르키예인은 48%에 달했으며 이외에도 튀르키예인들은 슬픔과 스트레스의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혈질이며 화를 잘 내는 국가 1위는 바로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수년간의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이 레바논의 경기 침체에 대해 19세기 이후 가장 장기적이고 심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레바논은 암울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 베이루트 항구의 대규모 폭발로 도시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으며 내전과 범죄의 영향으로 비중이 높던 관광업마저 무너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레바논 국민들은 전날 분노를 경험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무려 49%의 사람들이 분노를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는 과연 세계 몇 위일까요?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 민족에 대해 다혈질이고 쉽게 분노한다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화를 잘 내는 국가 순위에서 83위에 그쳤습니다. 전날 많이 분노했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15% 정도로 낮은 수치였죠.
특이한 것은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근무 시간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직장인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양호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갤럽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직장인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어제 많은 시간 스트레스를 느꼈냐는 질문에 38%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 응답률보다 5%나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워라밸이 좋다고 알려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우리나라보다 19%나 높은 무려 57%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고 응답했죠. 이는 환경이 어떻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국인들의 성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re, the first thing when the governor came, he came and asked me, "What's that? You see that one?" Come and ask me, "Mayor, what is that one there?" I said, "The Korean, are the one making that." She said, "What?" I told him that you're making the abalone here, and he was very overwhelmed. Because he left for a very short time. He left for only 1 week, 5 days actually out, and he came back. He got the place has changed. Of South Korean, we really believe you are our friends and we will not forget what you did to us.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외교는 더 이상 정부만의 역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외교부의 공식 외교 활동만큼이나 민간 외교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스포츠와 문화, 기업, 지자체 등이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심지어는 해외여행을 떠난 관광객들의 언행마저도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탁구 경기가 도화선이 되어 냉전이 종식되고 서로 적대하던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게 된 것처럼 때로는 이러한 민간 외교가 외교부의 활동보다 더 큰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바로 나 자신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외교부 못지않게 훌륭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선물이라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들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0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도시와 사회 기반 등이 모두 파괴된 남수단의 국민들은 현재까지도 생존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위험한 곳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발을 디뎠습니다. 내전으로 경계심이 늘어난 주민들의 반대와 반군들의 적대를 무릅쓰고 주둔지를 만들어내었죠. 이들의 정체는 바로 한빛부대인데요. 부대 이름처럼 이들의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남수단의 나일강의 기적을 선물하기 위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겠다는 것이었죠. 유엔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파병이었지만 한빛부대는 뚜렷한 목표처럼 어느새 누구보다 남수단의 진심이 되어버렸는데요. 단순히 파병이 아닌 진심이 담긴 한국군의 행동은 남수단은 물론이고 한국군에 대한 대우에도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외국인을 경계하고 반대하던 남수단 주민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동시에 적대하던 반군들마저 아무런 피해 없이 물러가게 해 유엔을 놀라게 만들었죠. 하지만 한빛부대의 행보가 처음부터 수월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한빛부대가 처음 남수단에 발을 디딜 당시만 해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내전으로 인해 비포장 도로 곳곳이 파괴되어 자동차에 바퀴가 빠지는가 하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단단한 토지에 타이어 펑크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동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또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건기와 6개월간이나 계속되는 우기를 가진 남수단의 날씨는 우리나라 장병들의 현지 적응을 어렵게 만들었고 심지어 강풍과 천둥, 폭우를 동반하는 열대성 소나기 스콜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발생해 막사가 날아갈 정도의 피해를 주기까지 했죠. 무엇보다 가장 심한 문제는 반군들의 공격으로 인해 부대 인근까지 폭탄이 날아온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악조건에도 한빛부대는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긴 우기로 인해 상습적으로 범람하던 나일강 지역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공항과 고속도로를 비롯한 여러 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내전으로 파괴된 도로까지 재건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올해에만 230km의 도로를 건설하면서 한빛부대가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보수해온 도로만 무려 2186km를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해외에서 선물이라 불리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한빛부대는 1년에 한 번 고기를 먹는 아이들을 보고 한 달에 한 번은 먹여야 할 것 같다며 고기를 지원하고 남수단 곳곳을 돌며 마을 보수, 물 공급, 의료 지원을 시작해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남수단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아이들을 위해 낡은 학교를 보수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거나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죠. 남수단의 위치나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의 이권이 될 만한 국가가 아니어서 다른 선진국 부대가 모두 남수단에서 철수할 때도 한국군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는데요. 이러한 한빛부대의 진심에 마음을 연 남수단 국민들은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아픈 아이를 안은 채로 15km를 걸어서 한국군을 찾아온 어머니도 있어 장병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쉬지 않아 슬픔에 빠져있던 어머니가 한국군이 의료 지원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 아이를 안은 채 먼 거리를 걸어온 것이었죠. 거리가 15km나 되고 아이를 품에 안고 걸은 만큼 새벽에 출발했지만 오후 늦게야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한빛부대에서는 아이를 진료해 약을 긴급 처방하고 다음 날에는 직접 차를 몰고 찾아갔습니다. 이 외에도 한빛부대에서는 남수단 주민들의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를 세워 전기, 건축, 용접, 목공, 제빵 등을 가르치고 졸업생을 배출하는가 하면 무장 경계 한 채로 반군들로부터 인근 마을을 지키는 임무도 수행했는데요. 그 결과 남수단 주민들은 한국군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을 경계하고 반대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한국군이 오면 태극기를 흔들어 환영해주기 시작했고 남수단 거리에는 코리아 로드와 한국과 남수단의 우정의 거리가 생겨났죠. 또 반군 2만 5천 명이 모여 과거 자신들의 거점이었던 한빛부대의 주둔지로 진군할 때는 한빛부대가 대규모 전투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되었지만 해당 지역의 부족 원로들이 나서 반군들이 진격을 멈추고 돌아가게 만들었고 덕분에 한빛부대가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히 상황을 넘겼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현지 주민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얻어낸 우리나라 군인들의 행동은 유엔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다수 국가의 군인들이 통제나 반군 제압에는 능숙했지만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라크에 파견된 우리나라의 자이툰 부대가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낸 것에 감명받은 다국적군 사령관 페트리어스는 한국군은 민사작전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며 노하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말했고 미 국방부 장관 럼스펠드 역시 자이툰 부대를 벤치마킹해 그들과 같은 작전을 전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죠. 남수단 한빛부대에 파병 나간 한 장병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제가 남수단에 와서 버스를 타고 주둔지로 돌아올 때 창밖의 풍경을 보며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이 열악하구나,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감사함을 잊고 살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듯이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서 남수단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군이 세운 학교에서 기술을 배워 졸업하고 굶주림을 면하고 또 치료를 받았던 이들은 우리나라에 애정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움받은 과거를 떠올려 우리나라를 응원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해외 파병을 나가 진심을 다해 현지 주민들을 돕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최고의 외교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 총 4,500명이 넘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남수단에 파병을 다녀왔는데요. 그러면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